예, 반갑습니다. 박종생님, 커피조아님, 이효생님, 들으셨습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리고 잘 보이는지 우리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보자, 우리 수업하는 파일이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죠? 잘 들리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개 우리 수업이죠. 오늘 공개 수업이니까 가볍게 우리 이제 첫 시간, 격국 첫 시간입니다.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제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보자. 이게 지금 이제 뭐 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래 말을 안 듣는지. 예, 이제 된다.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얘가 엉뚱한 작동을 하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격구갈 차례죠. 격구갈 차례인데,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그 격구 과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이제 크게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게 엄청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총 2달 정도 정리를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의 틀을, 격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격국을 뭐 저하고 공부 안 하더라도 따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격국 공부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한다 안 잘한다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생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해나가는 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명조는 우리 선생님들 명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 세우 명조 해도 되고, 우리 보내주신 또 명조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오늘 명조 풀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어떤 것을 볼 거냐 하는 공부를 좀 위주로 하니까 명조 풀이를 조금 못 하더라도 오늘 이해를 해주시고, 내일 또 있으니까, 그죠? 명조를 풀어보는 거는, 통변하는 거는 격국으로 될 수 있으면 표구리하고 앞에 사행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행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그것도 이제 할 겁니다. 섞어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사행도 부분은 좀 그 공부를 큰 맥으로서만 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하든지 저하고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든지 그 차차히 한번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사주를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주만. 정임수 형님 반갑습니다. 사주를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사주를 많이 풀어라. 해봅시다. 오늘 할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 우리 멤버십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항상 모자랐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주제는 시간 12지역 격국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요 주제는 내일 또 해야 되고 격국 전반이에 요거를 오늘 좀 설명하겠습니다. 격국 어떤 식으로 이 격국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이렇게 막 격국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이거를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 하고 섞어서 우리가 막 이래 막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이거 맞네, 개수 남아 있었네. 개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개수 좀 쉬하고 와야 되겠다. 정말 스타트 할라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걸 가만 보니까 개수가 남아있네요. 개수 이거 마무리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 이게 조금씩 하니까 벌써 10개 다 했잖아요. 그죠?
요거 설명 짧게 해봅시다.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10분만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그 일반 그 병원은 운세풀이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래 이제 제하고 요거 했기 때문에 그 운세풀이 하면 이제 좀 눈에 귀에 삭삭 들어올 겁니다. 그거 이제 이번 주부터 올릴 겁니다. 지금 수업 해낭 하나 하고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하고 좀 모아서 조금씩 정리해서 조금씩 올려볼게요. 이제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 귀에 제 이야기가 잘 들어옵니다. 우리 진 선생이 요거 때문에 요런 소리 했구나 이런 거. 네, 한번 그렇게 나중에 해보십시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개수란 무엇이냐, 그죠? 우리 연습한 거 요거 기억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수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똥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개수. 이것도 보면 뭐 똥파리 비슷하죠. 가만 보면 똥파리 날개 이렇게 생겼지. 똥파리. 날개가 너무 크나? 똥파리 날개 두 개죠. 얘는 똥파리는 막 이래 좀 흉물스럽지만 똥이 막 이렇게 생겼지. 똥이 너무 못생겼다. 똥도 인물이 있는데 똥도 인물이 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똥파리 막 이래 날라다니죠. 날라다니면 똥도 너무 이상하게 그랬네 내가. 참. 요래 하면 날라다니죠. 이거 보면 이 개수도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개처럼. 필발자죠, 그죠? 필발자에서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이리로 가지 병화로. 그죠? 수가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연결된 상태에서는 얘들이 수는 항상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내려가거든요. 모이면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수들은. 근데 이제 개수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똥파리가 개수일관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 하지 마세요. 똥파리가 얼마나 영민합니까? 냄새 조금만 나도 확 가잖아, 그죠? 아주 그냥 십리길의 냄새도 다 맡고 가는 우리 이제 개수가 얼마나 민첩하노. 자, 그래, 개수는 어떤 상태다? 이 수가 모여져 있는 상태가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 흩어지는 작용은 반드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화, 1차적으로 화입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수가 흩어지죠. 화 없으면 수 안 흩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임수다 이러면 이거 보면 병화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화 다 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임수가 흩어져요. 너무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 뭐 저게 냄비에 요래가지고 주전자란다. 냄비에 요래 물러가지고 끼리 보세요. 이렇게 밑에 불러가지고 팔팔팔 끓이면 올라가잖아요. 여기 개수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수라는 것은 변화할 때는 항상 화를 가지고 변화하죠. 그 변화할 때 이제 바탕이 되는 거는 화가 있더라도 그게 그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해서 토가 필요하죠. 토가 없이 그냥 바로는 잘 안 돼요. 토가 이렇게 변화하게 해야 되는 화를 가지고서 수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땅들은 전부 다 술을 머금고 그 술을 가지고 화를 만나면 목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갑으로 바뀌고 그 목은 수가 변화해서 수의 모양이 바뀌어서 을이 되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내가 을로 태어났다. 이러면 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뭐 수가 갈래갈래 흩어진 게 을목이다 이 말이잖아요. 수가 확 번진 것은 병화, 이거 확산된 건 병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특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아니고는 이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봅시다. 이건 그냥 정리를 대충 해놨기 때문에 이거 완전 오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해봅시다. 개수가 흩어지니까 값을 갖다가 만났어요. 이러면 당연히 개수는 이거를 타기 위해서 뭘 하느냐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왔던 그 금과 결별하겠죠. 감목은. 그죠? 똥파리가 아니라 높이 똥으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 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로서는 자월에 누가 경금이 사지로 걸리죠. 그죠? 경이 자의 사지, 사. 이 자중이 개수가 뭐 한다고. 경금이 이제, 경금 다 이제 녹화뿌려요. 경금 다 푼다. 이랬죠. 그래서 뭐, 목으로 간다. 목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월의 개수다, 경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월의 개수는 무조건 뭐 선작용, 갑으로 가려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갑이 이렇게 샥 나와 있으면,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인성을 서서 상관작용에 이용을 하게 돼요. 요런 거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런 거 하려고 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 서임이 다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이 다양한 인생사 팔자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수는 항상 목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화는 금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죠? 정화, 개수. 그런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한 번 보면 내가 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작용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개수가 을을 봤다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계절로 하면 묘월 정도 되겠죠, 그죠? 묘월에 을이 이제 록이니까 개수가 묘월 정도 됐다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수가 을을 보는 거하고 개수가 묘월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 이거는 을하고 묘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이제 요 계절로 돌려봐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럼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개수는 내가 화로 가야 되겠네. 재성에 대한 집착. 이것도 이제 금의 표기가 여기 있죠. 용어가 살짝 다릅니다. 개수가 갑을 보면 금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해요. 왜냐하면 갑목 만들려고 해체시키지만 을목 보면 이제 화로 가기 때문에 금을 완전히 떨궈내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냐면 다시 얘가 금 만들어야 돼요. 사실 금을 다시 만드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화를 가야 되니까 재성 쪽으로 가죠. 그래서 개수 을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식신이잖아, 그죠? 을이 개수 입장에는 식신이라니까. 이 성실함의 대명사가 개수 을목 보는 거. 개수 을목 보는 사주들은 개수일관들 엄청 열심히 삽니다. 아주 그냥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을목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했던 그 시간 나머지 것들도 연결 잘 해보십시오. 다시 계속 복귀하면서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개수 병화 보면 이제 도달했죠. 우리 계절로 하면 4월 정도 되는데 태지가 들어오면서 개수가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은 개수가 자기 작용력을 갖다 완전하게 도달했다라는 거죠. 도달했으니 그것을 목적이 이루어지고 대략 이 상태부터는 이 개수가 여기에 도달해야 뭘 만들어내냐면 이제 경금이 장생합니다. 개수 안 오면 장생 안 돼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통변할 때 해야 되고, 일단은 요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화를 봤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확산하는 작용을 개수가 만난 택이 됐죠. 그죠? 확 펼쳐나는데 병화가 개수가 덩달아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내가 순지 병화인지 구분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할은 중요해요. 그래서 재라는 이런 보통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재의 복이 대략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뭐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정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은 이제 수렴하려고 하는데 이 개수가 가는 방향성과 완전히 다르게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본다라는 것은 응축해야 되는, 정화로부터 당해야 되는 강제성이 부여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 편제죠. 그래서 이제 정화하고 병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게 도달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금들은 쭉 올라가다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금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경금이, 그죠? 그렇게 금하고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개수 정화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개수들은 정화를 보는 순간 뭘 찾느냐 하면 숨을 곳을 찾는데 그게 대부분 목입니다. 목이 있으면 개수들이 여기 목에 숨습니다. 그럼 정화하고 응대가 조금 늦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목은 정화에 의해서 타기가 어렵게 되고 개수 때문에, 개수는 목 때문에 정화와의 관계에서 충돌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작용이 보태져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오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미토, 목의 집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토, 그죠? 개수가 무토를 본다는 거는, 무토가 오면, 무토는 거의 다 화를 갖다가 덮는다, 이렇게 봐도 되죠. 화를 안에 포물나거든요. 특히 무토는 정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를 감싸려고 하는 동작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게 작용력이 생겨요. 화를 안으로 포물나, 무토들의 특성이 이제 화 포물나는 건데, 정화는 이거를 자꾸 감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무토가. 그죠? 그런 작용합니다. 개수제, 지금 개수하고 있죠. 개수, 개수는 뭔 작용하냐면, 여기 무토가 화를 품고 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지금 정화하는 거, 착각. 개수화 보게 되면 이제 뭘 하느냐. 얘가 화를 품었기 때문에, 그죠? 무토 병화 정화를 이렇게 품는 게 무토의 모양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작용, 이 개수가 이렇게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무토가 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금방 인지해요. 그죠? 이게 묘하죠. 그죠? 개수가, 여기 이 높은 산은 여 안에 화를 갖다가 넣어두고 있구나. 여기 주머니 뒤집으면 화가 있겠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개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무게합 이렇게 하죠. 무게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수는 무엇으로 나아가고 갑으로 나아가고, 기토는 이제 개수의 재성을 틀이한 개수가 이제 무토의 재를 틀거든요. 주문이 막 뒤져가지고 화가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니다. 그래 뒤지면 거기에서 화가, 개수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작용하면서 뭘 하느냐, 이 무토가 기토로 쭉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다면 뒤로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기토가 됩니다. 고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 변화를 겪으니까 개수가 보면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의 화를 자꾸만 통화해서 목으로 작용력을 이루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개수라는 것은 반드시 목을 이루려고 할 때는 수가 움직여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개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동작이 이게 갑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개수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동작을 받침해주는 동작이 있어야 돼. 그게 화입니다. 화죠. 화인데 그 화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토가 그 작용에서 섞여서 화를 품고 개수를 어떻게 품고서 위로 발화하도록, 그죠? 씨앗이 발화하도록 위로 올려주는 동작을 해야 되죠. 그게 되면 개수가 목을 이루어 나가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그럴 때 이제 기토는 이제 무게합 했죠. 무게합을 이렇게 했으면 기토가 그다음에 여기 생기면 이거는 개수가 이제 기토를 만나게 되면 이 기토가 이거를 속박해요. 개수를. 왜 속박하냐면 얘가 만드는 요거 갑목, 그게 여기 딱 달아붙거든요. 땅에 이제 싹 터가지고 도망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개수도 도망 못 가고. 속박.
그래서 개수가 이제 화로 가도록 하는 동작과 함께 기토가 반드시 개수를 만나면 목을 일으키는 동작을 하게 되고, 기토가 우리 앞에서 했죠. 정화를 만나면 대략 거물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그죠? 그 참고를 하면 이제 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금이라 하는 것을 화를 활용하려고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작용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형성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냐? 이 병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병화가 이제 경금 만들거든요. 임수가 뭐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었고, 간목 만들었듯이 반대로 180도 반대로 보면,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경금이라는 것은 이 병화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정화에 의하여서 이제 그 외형과 내형을 내적 충만함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루죠. 이 화 두 개로 그 경금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 반대의 작용인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면 경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작용을 경금에서 경금이 이렇게 했던 병화와 정화를 이루었던 이 과정이 전부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화를 활용하도록 시도한다 말은 개수가 경금의 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작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12운선을 하게 되면 개수의 본기인 자월에 경금을 이렇게 사지로 넣습니다. 경이자의 사죠.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자중의 개수가 이제 본기니까 근록지니까 자에 있는 개수는 경금작용을 사에 넣게 하므로 사에 넣음으로 뭘 한다. 이제 그 경금을 이루어냈던 화들을 전부 다 이제 나아가게 하죠. 경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개수경금. 개수진금도 비슷해요. 일로 가는 게 마찬가지 그렇게 되니까 희생을 강요하게 됐죠. 신금들은 이 개수를 만나게 되면 꼼짝못하죠. 꼼짝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딱딱한 씨앗에서 만다고 혼자 아이고 이 탈피 해야 되겠네 하고 개수 이작용 때문에 확 바뀌죠. 그게 이제 신금일가이다 이러면 개수 보면 아주 그냥 막 우리 아까 개수 을목 본 거하고 또 비슷해요. 은간끼리 보는 생의 관계. 엄청 열심히 바꿔줘야 되죠. 식상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거고. 개수 임수 보면 이제 임수들이 개수를 봤다 이 말이죠. 개수가 이래 봤다. 이거는 임수 보면 개수가 그죠. 이거한테 원래 받아야 되는데 얘가 주동해 가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이거에 딸려가죠. 임수에 딸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양간들의 기세에 딸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주느냐. 자기가 이루어냈던 이 관계를 임수한테 줘야 돼요. 그게 대체로 화가 되죠. 개수가 화 만들었잖아요. 화를 이루는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수한테 졸지에 화, 목,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이루어냈던 걸 임수가 주동하게 되면 주고, 반대로 하면 이제 임수가 주동했던 걸 반대로 거꾸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작용이 좀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비겁의 관계에서는 잘 봐야 됩니다. 개수는 대략 목표가 비슷하게 되죠. 똥파리들은 원래 같이 모이잖아요. 연대를 잘한다. 그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개수를 너무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개수들이 항상 뭘 해도 맨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지, 갑을, 처음에 갑부터 먼저 하게 되죠. 공부하면 항상. 갑부터 하다 보니까 갑의 작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끝에 가면 이제 개수가 맨 끝에가 딱 붙으니까 개수들은 얼렁뚱땅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해보면 본의 아니게. 그래서 보통 이제 개수를 맨 앞에 두고 시작하고, 우리 운세풀이 할 때 제가 개수들 억울하지 말라고
하도 내가 똥파리라고 내가 놀려서 운세풀이 할 때 내가 개수 맨 앞에 해주기도 했는데, 올해도 한번 개수부터 해야 되나? 놀리면 놀린 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해보면 이제 맥을 잡게 우리 시간 다 해보니까 빤하죠. 빤합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시간 대 시간 하는 관계 잘 관찰해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보십시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여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진도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격국관계, 격국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명조는 없고 자평진전에 대한 구조 조금 설명하고, 구조 이제 제가 이 한자로 해놓고 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어려운 걸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막 이래놓고 나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씨 뭐 한자가 이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에 죄송스럽긴 하지만, 예,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게 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건 나 정리를 할 거고, 격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러죠. 격과 국이다. 이렇게 격국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한테는 격조, 인격,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격. 그래 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격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구조적 형식, 그죠? 그 인간을 이루는, 사주를 이루는 해도 되죠. 우리 사주에서는 사주의 격이니까 사주를 이루는 구조적인 거죠. 구조, 형식, 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국은 이가 판국자거든요. 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판때기다.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청간은 격, 지지는 국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요. 격이 있으려면 이 격은 위에 나와야 된다고 가정하고, 국은 뭐냐면 그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격을 이루기 위한 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격국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찰해 줘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지지와 청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이름이 격국이니까 청간 지지가 서로 존재하는 그 모양새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뭐냐면 이 격의 체계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되었나, 이걸 갖다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근데 안 그렇다고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주 자체에서 어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도 그거를 격이라고, 무슨 격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어떤 구조의 특징, 청간지지의 이 격과 국을 구분하면서 하는 것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연대가 오래될수록 책을 보면, 막 그냥 그 모양 따라 그냥 무슨 격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어요. 전혀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격하고는 다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격을 누가 정의내가지고 이것이 격이다 이러면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그 격이 아니다. 이렇게. 예, 바로 반박 들어옵니다. 그 바로 반박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죠? 각기 다르다. 예전과 지금이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격국 공부하는데 최고의 난제입니다. 하나의 똑같은 사주도, 우리 그 연애자평이라고 들어봤죠? 연애자평에서 설명하는 똑같은 명시 똑같아. 똑같은데 연애자평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연애자평도 나름 그 원령용신에 잡아서 격을 잡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애격도 있지만은,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보는, 자평진전 아시죠? 그죠? 자평진전하고 이렇게 두 개 해보면 이제 연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오랫동안 격차가 있긴 하지만, 자평진에서 이야기하는 이 격과 연애자평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사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골치 아프죠, 그죠?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 백인 백색의 격국론자들이 백인 백색의 각각 다양한 관법을 가지고 이제 이 강호에 출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면 이렇게 떠들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싸웁니다 서로. 예. 그러면 이제 막 예. 내 칼이 잘 든다. 내 칼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예. 춘추전 없이 돼. 뭐. 지금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 격국 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지금보다는 옛날보다는 한 1, 20년 전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훨씬 양반이지. 그죠? 훨씬 양반입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막 전부 다 뭐 하는가? 용신. 이거 잡는다고 용신 이놈의 용신 뭐 하면 용신이라 뭐 하면 용신이고 뭐 글 써나는 거 보세요. 옛날 글들 보면 전부 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 책 말고 이 근래 책들 이게 누가 글 적어놓은 거 보면 이게 좀 이것밖에 없어요. 사주 풀이해놓은 거 보면 이것밖에 없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격국 용신에서 이거 격국하고 용신 아니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용신 때문이래. 에휴,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죠, 그죠? 진짜 무식하게 배웠어요. 이게 진짜 틀린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면서 사람들 다 공부하죠. 지금 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격국용신론자리 이제 출연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오픈해가지고 지금 난 첫 시간이라서 오픈해가 놨는데, 이거 이제 틀어놓고 누가 한번 이제 지나가다가 과객이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러면서 보면,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한다. 또 뭐 이상한 소리 붙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게 떠든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많이 안 올리니까 그런 소리 좀 덜 듣는데, 해놓으면 모르면 떠들지 마. 자꾸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뭐 물론 나도 모르는 게 있죠. 그죠? 내가 못 본 게 있고, 음, 내보다 뭐 지가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이 격국의 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근데 이게 우리한테 남은 큰 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 격국의 방법을 다 섭렵할 것이냐. 그죠? 전부 다 배워보는 거죠. 옛날 보던 것부터 현대에서 격국을 보는 사람들의 그 방법,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격국을 한번 공부를 해본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 사주가 잘 보이냐? 해석이 다 되냐? 예, 풀이 다 되냐? 기둥을 다 잡을 수 있냐? 이걸 한번 해보자. 예,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한 몇십 년이라 하면 다 할란가? 그 많은 격국을 다 나누고. 좋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격국을 분석해가지고 격국을 무슨 격 구분 잘하고 용식이 뭔지 이야기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사주풀이를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고 어떤 작용, 격국으로 되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내가 오늘 사실은 우리 그 명식을 서자평이 적은 글을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 서자평은 오대 송대 사람인데 송나라 초에 넘어올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서자평이가 이제 명리 이제 할배인데 종주인데 그 서자평이 글 적어놓은 거 보면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한번 또 막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했지만 그거 보면 막 서자평이 그래도 우리는 뭐 이거 뭐 사주 우리 보는 시하고 막 이렇게 FM대로 볼 것 같죠? 개뿔이에요. 그거 안 그래요. 완전 이상한 소리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거든요. 진짜 이상한 소리 많이 해놨어요. 막 이상한 신살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거 막 엄청 많습니다.
그 체계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현대를 살아서 이거를 완전한 변형을 가지고서 사주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사주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행도 가르쳐 드리지만 사행도 이름만 좀 생소하지. 사행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원래 있던 이론을 원래 있던 그 바탕을 시각을 다르게 하게끔 계속 제가 다르게 인지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에서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이뤄내는 그런 관계성에서 다 있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고 야매 같지만 야매 같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서 이제 이론을 만드는 건데 격국도 비슷해요. 격국도 뭐냐면 이제 시대가 몇천 년이 흘러오면서 바뀌었던 그 음양오행의 관법을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고 실제로 적용도 시켜보고 현대인의 삶에서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사주가 가지는 구조적인 그 형태를 우리는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원론적인 것을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대략 어떠한 구조가 가장 적합하냐라는 것인데 그런 구조에서 제일 그냥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자평진전의 격국 체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로 가지고는 사주풀이는 다 잘 안 돼요. 그러고 여기서도 틀린 게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대로 하기는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근데 뭘 하느냐 우리는 요거 가지고 그냥 틀만 잡아보자는 거예요. 틀 잡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주 구조. 그래서 이 자평진이 좋은 거는 거기서 필요한 구조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뭐 격을 세우는 방법이겠지만 그죠? 그 외에도 사주를 보는 눈을 조금 원론적인 것에서 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권사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부터는 격을 8글자를 8정격을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친, 정관을 논한다. 정관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격으로 변화하느냐, 격의 관계를 가지느냐를 보고서 정관, 론정관, 그것도 정관의 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성격과 백격 구분하는 식의 이런 종류를 요 뒤에는 이렇게 좀 해놨죠. 그 앞에는 전부 다 뭐냐면 사주 어떻게 볼 거냐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 자평진전은. 이게 격체계의 이 체계는 옛날에 오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완전 전부 다 함축해가지고 그냥 사거리 그냥 묶음 범주를 그냥 확 줄여버린 거예요. 8개로. 그러니까 그 획기적이잖아. 그죠? 획기적이라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 심호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정리하면서 일단 기본 요렇게 해놔놓고 자기가 또 다른 기억을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책은 어쨌든 간에 8정격 해놓고 기타 등등은 잡격 이런 것으로 치부하고 그죠? 그거 안 봐도 됩니다. 특수격은 특히 안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격이 연애자평 이런 데는 특수격이 엄청 맞아요. 특별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조를.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해놨지만 자평진은 그런 게 없죠. 정리를 싹 해놔버렸어요. 그냥 이거 막 잡다한 거 다 버리고. 그런데 격으로 성격대에서 구조를 이렇게 해보면 성격, 파격 이렇게 이야기가 성패, 성파, 성격, 파격 이렇게 이름 붙이고 성패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게 실제로 명조를 풀이해보면 딱 들어맞냐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풀이가 되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돼요. 근데 왜 하겠어요? 왜 하느냐? 이 구조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팔자 안의 구조를 됐느냐를 음양오행의 생극이라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육친이라는 것이 바탕이 된 것은 이 격체계가 제일 좋거든요. 틀이 좀 안전해요. 좀 빵빵하고 안전하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딱 이렇게 틀이 잡힌 것. 이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서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여타의 여러 가지 방법, 격국의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격국을 갖다가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모든 격을 섭렵한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다. 일단은 인생이 별로 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다 할 때까지 절대 알지 못한다. 거기에 내가 500은 건다. 이 말이죠.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한 20대 정도면 한번 해봐라 할만한데, 한번 해봐라 할만하겠죠. 그죠? 옛날 그 다 이거 격국 체계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한 20대 정도 같으면 한번 해봐라 할만한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그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격, 여기서 이야기하는 8정격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간직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전반에 중요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간지론부터 해서 그 관계에서 그 용신 격국을 형성시키는 용신이라든지 용신의 그 작용력 이런 것과 이제 어떻게 이 작용이 그 격의 상태가 좀 좋아 보이냐 나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 그 다음에는 각각의 권3에서는 대략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보면 논처다도 있고 행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실은 뭘 해야 되느냐, 이 팔정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주에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죠.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어느 공부든 다 그렇죠, 그죠? 구조되는 이 관계를 먼저 하게 되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요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다 했어요, 사실은. 예전에 기초할 때 과정이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기초 과정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기초 우리가 엄청 길게 했잖아요. 100강 정도 했는데 지금 그 멤버십 기초 과정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공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해도 이게 공부를 우리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멤버십 하면 시간을 제가 이불로 실시간을 딱 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제 이야기들은 실시간을 딱 하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제가 영상 찍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이러면서 그것도 하는 거하고 공부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도 공부가 달라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여기 와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제 사무실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주로 이제 저는 서울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멀리 떨어져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기운이라는 게 이게 아주 희한해요, 이게. 하여튼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그랬지. 하여튼 그런 구조인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음은 급하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목차 부분이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잡힌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어느 책이든 상관없어요. 이 잡힌진전에 해당하는 어느 책이든 서점하면 늘렸죠, 그죠? 다 번역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챗GPT에 넣어가지고 번역해달라 해도 돼요, 사실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걸려버리면 엉뚱한 소리 막 하거든, 엉뚱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 괜찮은데 제가 이 장을 모두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걸 읽어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달이 아니라 훨씬 더 걸리죠, 그죠? 아니,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에 문장을 가지고서는 제가 굳이 인용만 조금씩 해오고 안 하고 그냥 제 식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2달 동안에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하는 이 격국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순서는 이 틀에서 쭉 해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기본적으로 8정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명식을 풀기로 했잖아요, 그죠? 매주 한두 개씩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이론들을 제가 하나씩 해서 섞으면서 사주, 격주, 그 다음에 사행도 우리 연습했던 거,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석해 나가는 것으로 격국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안 그러면 따로 혼자서 공부하면 엄청 고통이에요. 힘들어. 제가 딱 정리하는 게 맞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린다.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요약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따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자평진전 치보면 뭐 엄청 막 요새는 다들 막 이거 요새 챗GPT가 있으니까 사실 챗GPT가 더 번역 잘해요, 솔직히. 명리에 대해 조금만 알면 챗GPT가 헛소리하는 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아, 얘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요약되는 부분을 잘 끌고서 그죠? 따라오게 되면 이제 2달 동안 기본적인 정리,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야물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뭘 하냐면 요 관계를 해야 돼요. 오늘 주제했던 요거, 그죠? 오늘은 전반의 예를 말고 이 시간 12지 격국 관계, 요 형성되는 관계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요 앞장이죠, 그죠? 여기서는 목차의 앞장에 해당합니다. 예, 별거 없어요, 이것도. 우리 다 수업했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내일 또 본격적으로 우리 격국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도 끝났고 여러분들 하여튼 홀가분하게 격국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조금 일찍 1분, 2분 늦게 일찍 마치네. 감사합니다.